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사람들, 사라지는 미래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기록입니다. 며칠 전 외신 뉴욕타임스가 이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위험한 적은 북한이 아니라 출산율이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한 해에 겨우 20만 명 남짓한 아이만 태어납니다. 30년 전만 해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학교는 텅 비고 마을엔 유모차 대신 휠체어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이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결혼 안 해서 그래. 요즘 애들은 애 키우는 걸 귀찮아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서울 외곽에서 자취하는 31살의 직장인 정윤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이요? 하고 싶죠. 그런데요, 월세가 100만 원이고 전세는 꿈도 못 꿔요. 아이를 낳으라지만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요. 사랑도 미래도 전 다 계산하게 됐어요. 그녀는 대한민국 청년의 표정입니다. 그 눈빛엔 포기와 체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 하나가 이 나라의 인구 통계표 한 줄을 바꿉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0.7명.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 세상 모든 선진국이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냐고. 그러나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건 희망의 온도계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믿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젊은 세대가 이 나라에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확신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는 이미 조용히 붕괴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으로 떨어진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니라고. 집값, 취업난, 사교육비, 육아비, 복지부재 모두가 얽혀 있습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사려면 18년 넘게 벌어야 하고 취업해도 불안정한 일자리, 아이를 낳으면 경력 단절.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마음의 피로감입니다. 카이스트의 한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경쟁적이라 인간의 본능이 마비됐다.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본능조차 스트레스에 눌려버렸다는 거죠. 뇌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스트레스가 인간의 변형계를 압박하면 생존 본능만 남고 종족 보존 본능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는 살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부산의 한 70대 어르신 박정희 씨는 아침마다 동네 놀이터를 걷습니다. 한때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하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미끄럼틀 위에 낙엽만 쌓여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땐 애 키우는 게 힘들어도 즐거웠는데 지금 애들은 너무 외로워 보여요. 돈이 문제라기보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박 어르신의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세대 간 단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포기했고 기성세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각자의 섬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법은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미 이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출산율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프랑스는 결혼하면 주택 수당을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분유가, 육아비, 의료비를 정부가 책임집니다. 직장에선 육아 휴직을 당연히 쓰고
복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출산율이 다시 1.7명까지 올랐습니다. 한국도 이제 숫자가 아닌 삶을 보아야 합니다. 결혼을 권장하기 전에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저출산 해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고 있는 건 단지 인구가 아닙니다. 이웃을 잃고, 공동체를 잃고, 믿음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 골목은 결국 우리의 미래가 사라진 골목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생기고 복지가 늘어도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편안함을 계속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는다면 그날은 곧 오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세우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사람들, 사라지는 미래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기록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이 사라진 골목, 닫힌 유모차, 텅 빈 교실. 하지만 오늘은 그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교 직전이던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아이 수가 너무 적어 문을 닫을 뻔했죠.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은퇴한 시니어 부부들입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내려온 이들은 텃밭을 가꾸고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 작은 변화로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학교엔 웃음이 돌아왔고 놀이터에선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68살 박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돈이 삶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내가 도움이 된다는 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그녀는 시니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제주까지 지자체와 정부는 세대 공존 마을 사업을 통해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싼 임대료로 살며 시니어들은 돌봄과 지혜를 나눕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충북 제천에서는 백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들이 학생이 되고 젊은 선생님에게 스마트폰과 온라인 마켓을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엔 낯설어 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스스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팔고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늙었다고 멈추면 세상은 우리를 더 빨리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산의 73살 김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실버 돌봄 택시를 운영합니다. 한때 회사원이었지만 은퇴 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죠. 그러던 중 노인복지센터에서 교통약자 택시 봉사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용돈벌이였지만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새벽마다 택시 몰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니어는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새로운 실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고령사회 대책으로 한국식 액티브 시니어 프로그램을 연구 중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지만 그 속도만큼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의 고령사회는 나이보다 태도의 싸움이 될 것이다. 건강하게 일하고 배우고 연결되는 시니어가 늘어나면 국가의 체력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전남 해남에 사는 82살 정혜자 할머니입니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를 쓸 수 없게 되자 휴대폰 음성 기능을 이용해 일기와 시를 쓰기 시작했죠. 그 시가 SNS에서 퍼지며 수천 명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혜자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자랍니다. 희망은 나이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시구가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시니어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누구도 늦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어딘가에선 누군가 여전히 배우고 일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이면 우리 사회는 다시 길을 찾을 겁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힘이 되어주세요.